안녕하세요. 5조의 발표를 맡은 문화 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정민채입니다. 저희 조는 영화 월드워 Z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보글러의 개념을 바탕으로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칼 융의 원형 개념을 이용한 캠벨의 단일 신화 패턴을 이야기 속 캐릭터에 적용하였습니다. 융과 캠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융은 인간 개인의 무의식이 꿈이라는 형태로 발견된다면 인간 집단의 무의식은 신화로서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캠벨은 인간 개인의 꿈이나 인류의 신화는 모두 같은 패턴을 갖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는 이러한 단일 신화의 패턴을 영웅의 여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캠벨이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신화학자의 관점에서 영웅의 여정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냈다면, 보글러는 이야기꾼으로서 그 개념을 현대 스토리텔링에 접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웅의 여정은 현대의 언어로 간단 명료해졌으며, 주인공 영웅을 비롯한 8가지 캐릭터 원형을 중심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보글러의 캐릭터 원형은 총 8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보글러의 캐릭터 원형 개념에 대해 조사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와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찾아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보글러는 캐릭터 원형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과 극적 기능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캐릭터 존재의 의의를 의미하고, 극적 기능은 이야기에서 캐릭터가 맡은 역할이나 임무를 의미합니다. 보글러의 캐릭터 원형 8가지의 각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우선 영웅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정체성과 완전함을 찾아 헤매는 애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극적 기능은 관객의 동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멘토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영웅의 가장 높은 수준의 영감을 표상하는 것이고, 극적 기능은 영웅과 양방향성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관문 수호자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일반적인 장애물을 표상하지만, 극적 기능으로는 영웅의 변화 단계에서의 결의를 시험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령관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변화의 소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극적 기능으로는 영웅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영웅과 관객에게 모험과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신 자제자는 영웅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이 수시로 변화해 한 가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 인물입니다. 억압된 아니무스 혹은 아니마는 꿈과 판타지에 구현되는데요. 이것을 대면하는 것은 심리적 성장의 주요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변신 자제자입니다. 그리고 변신 자제자는 영웅이 긴가민가하고 헷갈리게 하여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면서 영웅의 진심과 충실함을 의문스러워지도록 한다는 극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를 신뢰해야 할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와 같이 영웅이 끊임없이 물을 때 변신 자제자는 예외 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자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억눌린 감정의 힘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극적 기능은 영웅의 대적자와 갈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협력자는 정신적인 위기를 맞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표상하면서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영웅의 동반자로서 긴장을 풀어준다는 극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살꾼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심리적 상황의 부조리나 모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건강한 변화와 완전한 인격상의 변모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극적 기능으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은 균형 잡힌 일상 세계에서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분리되고 불균형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정체성과 완전함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캐릭터 원형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각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웅을 변화시킵니다. 영웅은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 원형의 기능을 유념하고 뒤에 나올 텍스트 분석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글러의 캐릭터 원형과 영웅의 여정을 적용할 텍스트로 영화 월드워 Z를 선정했습니다. 월드워 Z는 2013년 6월에 개봉한 영화로 대표적인 좀비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고 정체불명의 존재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엔 소속 조사관 제리는 이러한 인류의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렇게 대재난을 막기 위한 제리의 사투가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메인 예고편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Does it live in a jungle? No. Oh, Is it really fast? no. Does it live on the Great Plains of Africa? No. Hey, What is going on? Hold on, guys. Daddy, be careful on the road. Jerry? Get back in your car right now! Remain with your feet! Are you okay? We're getting out of here. Terry, what is this? It's the same worldwide. Is anyone doing better than we are? We don't know. how do we know they're coming? They're coming. Ready? I need you to help him. You're asking me to leave my family. I'm not gonna force you. But don't pretend you're not well suited for the job. Baby? Tell the kids I'm coming back. Just know I'm coming back.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웅 구조에서 영웅 서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인물이 세계 또는 적어도 한 상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달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영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류의 이야기가 많은 아포칼립스 영화로 범위를 줄였고 그러한 영화 중에서도 월드워 Z가 보글러의 이야기 구조와 흡사하기도 하고 제리라는 캐릭터가 신념과 가족을 이유로 결국은 전 세계인을 구하는 영웅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월드워 Z의 등장인물들을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8가지 캐릭터 원형에 따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영웅은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제리 레인입니다. 영웅은 그리스어로 지키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위험한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제리 레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스승은 모사드 요원입니다. 저희 조는 증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신적 스승을 그의 아내인 카린 레인과 모사드의 요원 중 누구로 봐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영화의 흐름상 모사드의 요원이 정신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사드 요원이 이 세계의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승은 항상 함께하지는 않고 한순간에 용기가 된다는 점에서 모사드의 요원이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지기, 즉 관문소호자의 역할은 전직 CIA 요원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쪽 편과 반대편에 나눠지는 이정표 역할, 주인공을 시험하는 게임에서의 중간 보스 같은 역할, 주인공을 도발하고 자극하는 역할, 주인공과 싸우고 주인공의 여정에 합류하는 조력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는 주인공이 첫 경계를 통과할 때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 CIA 요원은 이복의 친구 공부 좀 하라고 왜 이스라엘은 무사할까? 라는 식의 건들거리는 말과 태도로 주인공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비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예루살렘으로 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인공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령관은 영웅에게 성장할 때가 왔다는 것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유엔 복무 시절 동료였던 티에리는 주인공이 은퇴했지만 다시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독자에게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전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자는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며 주인공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주며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동료의 역할이자 충성스러운 하인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인공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월드워 Z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력자 캐릭터는 여군 중위 세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겐은 제리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림자는 오스카 에이지의 캐릭터 메이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는데요. 캐릭터 메이커에는 보통 그림자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림자는 반드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거나 완전히 부정해야 할 존재가 아닌 주인공의 자아 실현을 원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아 실현이란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역량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발하여 자기가 목적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드워 Z에서 주인공의 이상은 궁극적으로 좀비들로부터 안전해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주인공이 좀비 사태의 해결책을 찾게 만들기 위한 주인공이 여정을 출발하게 몰아붙인 것은 해군 함장이기 때문에 그가 그림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워 Z에는 변신자제자와 트릭스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글러의 이론에 따르면 출발하지 않는 주인공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 스승과 문지기, 그리고 협력자 캐릭터가 주인공에게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드워 Z 역시 주인공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승, 문지기, 협력자 캐릭터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드워 Z의 스토리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 12단계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 일상세계입니다. 영화는 평범한 제리와 가족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리와 가족들은 분주히 아침 식사와 출근을 준비하는데요. TV에서는 질병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뉴스가 나오지만
제리와 가족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을 준비합니다. 이는 평범한 영웅의 일상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TV에서 나오는 심각한 뉴스를 통해 미래의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모험의 소명입니다. 제리 가족은 좀비의 등장으로 인해 아비규환이 시작된 도시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큰딸 레이첼이 천식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제리는 전 유엔 동료 티에리에게 연락을 받아 접선 장소를 정합니다. 관객은 네가 필요해라는 티에리의 대사를 통해 제리가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3단계는 소명의 거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리와 가족들은 유엔 사령함 탑승에 성공합니다. 이후 티에리가 제리를 구한 이유가 조사관으로서의 역량을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만 제리는 가족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에리는 제리가 제안을 거부하면 가족들은 배에서 계속 지켜줄 수 없다는 은근한 협박을 하고 제리는 어쩔 수 없이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가족이 제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제리는 한국 평택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로 가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사드의 요원을 만나 좀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5단계는 첫 관문의 통과입니다. 주인공 제리는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얻는 듯 했으나 난민들이 노래를 부르는 탓에 장벽 밖에 좀비들이 장벽을 넘어오게 되고 제리는 비행기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비행기조차 좀비의 습격을 당하고 제리는 애써 비행을 유지하려 하지만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제리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여군 중위 세관과 함께 WHO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WHO로 간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첫 관문의 통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시험, 협력, 적대자입니다. WHO에 도착한 후 제리는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리는 병약한 사람은 좀비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실험하고자 하지만 병원균은 좀비가 있는 비동에 있다는 사실을 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리는 직접 비동으로 넘어가서 병원균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때 병원균을 가져오는 과정이 영웅을 시험받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협력자는 다수의 WHO 직원들, 적대자는 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단계는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곳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자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리가 치료제를 위해 비동으로 가고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제리는 좀비가 가득한 비동으로 들어갑니다. 인류를 위해 죽음의 땅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영웅이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단계는 실현 단계입니다. 앞 단계의 장면에 이어 제리 일행은 B구역으로 들어가던 중 좀비에게 발각됩니다. 일행의 생존을 위해 제리는 스스로 희생하여 쇠막대로 계단을 두드리며 좀비들의 주의를 끕니다. 일행은 A동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제리는 나머지 병원균을 찾으러 떠납니다. 무사히 병원균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제리는 아무 샘플을 무작위로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리가 돌아가려던 찰나 좀비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웅에게 시련이 연이어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9단계는 보상 단계입니다. 좀비와 대치하게 된 제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 샘플이나 골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문을 엽니다. 기적적으로 좀비는 제리를 물지 않고 제리의 가설은 입증되었습니다. 좀비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점에서 영웅의 저주가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단계는 귀환의 길로 제리는 소리로 좀비들의 시선을 돌린 채 당당하게 걸어 WHO 직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11단계는 부활의 단계인데요. 귀환의 과정에서도 영웅이 교훈을 잘 습득했는지 최후의 시험을 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최후의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희는 제리가 백신을 맞고 세관과 함께 WHO를 떠나며 안전지대로 돌아가는 부분을 부활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약을 가지고 귀환하는 단계로 영웅이 최종적으로 귀환하여 삶의 자유를 얻는 단계입니다. 월드워 Z에서는 제리의 활약을 통해 위장 백신이 제작되어 세계로 배포되고 제리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세계가 이를 기점으로 좀비 때와 맞서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스토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웅의 여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 구조에 따라 영화를 분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신화론자인 캠벨의 영웅의 여정 구조에 따라 분석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월드워 Z에서는 캠벨의 영웅의 여정 중 7단계인 여신과의 만남과 유혹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여성이 삶의 육체적, 물질적 유혹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아닌 여군중이로서 강인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신과의 만남 외에도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의 화해, 귀환의 거부, 외부로부터의 구조 등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스토리텔링 구조가 신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5조는 보글러의 캐릭터 원형과 영웅의 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영화 월드워 Z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월드워 Z를 분석하면서 다른 아포칼립스 영화들도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영웅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각 영화마다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 현대 스토리텔링에서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는 새로운 유형의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고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네빌 역의 윌 스미스가 인류를 위해 좀비들과 함께 자폭하는 등 여러 유형의 결말과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영화마다 갖는 차이점과 보글러의 이론을 함께 비교하면서 영화를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